각 연령대별로 모든 관리, 시술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어느덧 저희도 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있어요.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순간 뭔가 확 늙는데? 라는 느낌을 이제 저희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 저희는 이런저런 관리를 하긴 하니까 조금 더 같은 연령대에 비해 좋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정말 저도 한 3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어느 순간 탁 되니까 이 팔자주름이랑 입가 옆에 주름이 축 늘어지는 게 너무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초반,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를 몇 가지씩 콕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관리, 너무 많은 시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기억도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연령대별로 내가 받으면 어떤 시술이 좋을지 이거를 몇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시술 같은 것들은 그 연령대에 딱 맞춰서 진행했을 때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시술, 돈 아깝지 않은 시술들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술 저 시술 유목민처럼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시술만 그 나이대에 딱 맞게 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앞에서 한 35세 정도 되니까 저도 확 그냥 뭔가 좀 피부가 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노화라는 게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특정 이제 연구에 따르면 34세, 60세, 78세 이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보고들도 있고요. 도대체 노화가 뭐냐? 이것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만 20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20세 때는 이제 피부의 정점, 노화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속도와 그다음에 부서지는 속도가 이제 일치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생성되어 있는 속도와 그것들이 하나하나 수명이 다해가면서 부서지는 속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살을 먹어갈 때마다 1%씩 이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생성되는 게 이제 1%씩 줄어든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30세가 됐다 이럴 때는 똑같이 부서지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만들어지는 게 9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걸 노화라고 할 수 있고, 급격하게 근데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그런 것들 기준도 다를 거고, 또 그 뭐 다른 시기라고 해서 노화가 그럼 멈춰 있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대가 지난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누구나 노화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한 시술이 아직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정도라고 볼 수 있고, 30대가 넘어가면은 서서히 이제 피지샘이 줄어든다거나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는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외적인 피부 표피에 손상들이 생기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을 뭔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0대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아예 안쪽에 진피를 구성해주던 성분들, 그런 섬유들이 조금씩 부서지고 주름도 더 생길 것이고, 피부층의 탄력도 떨어져가는, 50, 60대가 넘어가면 피부층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피하 조직, 지방 조직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꺼지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포인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성형자님이 연령대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각 연령대별로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몇 가지 콕콕 집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대부터 말씀드릴 건데, 저는 병원에 20대 분들이 시술을 하러 오면 혼냅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20대는 뭐냐면 아직 재생 능력이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술보다는 저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크림 이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5세 이전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진짜 혼납니다. 뭐 하시는 거냐. 절대 저는 시술, 특히나 뭐 리프팅 시술 같은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슈링크, 인모드 이런 것들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조직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재생 능력이 워낙에 좋다기 보니까 이게 막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20대 중반 이전에 막 무리한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25세 이후부터 29세 정도에는 뭐 약간의 시술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과도하고 무리한 시술을 하기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모든 시술들의 그 근간에는 재생력이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는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20대 이제 초반, 초중반은 여드름 환자를 제어하고는 없어요. 20대 중반, 뭐 후반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특정 시술들, 필러나 뭐 스컬트라 같은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개인 차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권유를 하는 거고, 필요 없고 무리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시술, 대부분의 시술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30대에는 그러면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30대는 스킨 부스터 그리고 색소 레이저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임신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서 임신성 기미도 있고, 그리고 또 색소 반응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굉장히 몸 안에서 좀 자유롭게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피부 톤이라든지 혹은 색소 이런 질환들도 점점 생기게 되고, 뭐 피부 탄력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좀 나이가 드는 그런 시기다 보니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피부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 부족한 성분들을 채워주는 스킨 부스터 계열의 어떤 시술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색소를 말씀드렸지만, 색소 같은 경우 표피성 색소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532 나노미터 레이저, 저희들 쓰는 뭐 XLV 같은 레이저를 좀 쏴주면 피부톤, 겉에 올라오는 색소들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될 수 있죠. 40대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40대 분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써마지, 울세라 이렇게 두 가지 장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전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키고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리프팅 시술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도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1년에 정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어떤 노화를 예방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게 천천히 늙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런 리프팅 시술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40대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셨던, 그래서 이제 50대 뭐 초중반이 되신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피부 보면 정말 좋습니다. 탄력도 굉장히 좋고 피부도 되게 쫀쫀하고 전체적으로 피부에 타이트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어떤 비용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피부한테 투자한다, 그리고 횟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40대는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50대 이후의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떤 시술을 하면 좋을까요? 50대 이후는 아까 설명드렸던 지방량이 좀 감소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피부층의 탄력도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볼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스컬트라를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컬트라는 전에도 우리 한번 영상도 찍었지만 피부층의 어떤 볼륨감도 주는 한편 피부에 부족한 성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콜라겐 합성을 급격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와 볼륨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스컬트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시술을 연령대 맞춰서 받는다고 해도 안 늙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늙어가는 거, 노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늙어가는 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게 아니라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늙어가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늙어가는 거는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늙어갈 때 천천히 늙어가고 그 노화에 어떤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들은 저는 그런 목적에서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이제 똑같이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결국 나이가 그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늙는 분들이 있죠. 뱀파이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쉽게 말해서 곱게 늙는 그런 예쁘게 늙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정말 다해선 차단도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됨으로써 그 나이 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꼭 하나만 꼽고 싶은 거는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 건조한 피부는 모든 것을 다 촉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노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이자 A부터 Z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보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환자분들한테 저는 보습을 강조해요. 발라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피부에다가 침투시키는 부스터들도 마찬가지, 말씀하셨던 다른 시술들 콜라겐 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은 보습이다. 오늘은 우리 연령대별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